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튜터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다.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고 물가를 잡겠다고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값은 더 오르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정부가 무능해서?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구조적 이유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정부 정책 발표를 들을 때마다 속지 않고 진짜 투자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스티글리츠의 연구입니다. 시장은 수백만 명의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나왔습니다. 매물이 나온 지 10분 만에 5명이 연락하고 1시간 안에 거래가 성사됩니다. 이게 시장의 속도입니다. 수백만 명이 자기 돈이 걸린 문제라 24시간 정보를 모니터링합니다. 반면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2023년 보고서를 보면 정책 결정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회의하고, 보고서를 쓰고, 승인받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미 시장은 10번도 더 바뀌었습니다. 2020년 7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710 대책입니다. 기억하시죠? 대출 규제, 세금 강화, 재건축 규제.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결과는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입니다. 발표 후 6개월간 서울 아파트 값이 8.7% 상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회의하는 동안 시장은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인센티브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 참여자는 자기 돈이 걸려 있습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손해보면 그냥 1억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유튜브 보고 책 읽고 전문가 만나고 밤새 고민합니다. 반면 정부 관료는 어떻습니까? 자기 돈이 아닙니다. 정책이 실패해도 월급은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엘버토 알레시나 교수의 2019년 연구입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없을 때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택시장을 살리겠다고 개입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장려, 저금리 정책, 주택 구매 세제 혜택. 온갖 정책을 다 동원했습니다. 결과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주택 가격의 33%가 폭락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 FHFA 데이터입니다. 시장은 이미 버블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시장의 적응 속도입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정부가 규제 하나를 내놓으면 시장은 그걸 우회하는 방법을 24시간 안에 찾아냅니다. MIT 경제학과 다론 아세모글루 교수의 2021년 연구입니다. 시장은 규제에 대해 평균 3배 빠르게 적응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 전매 제한 강화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막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시 갭 투자로 전환했습니다. 분양권 대신 신축 빌라 오피스텔로 갈아탔습니다. 국토교통부 2018년 보고서입니다. 파리 대책 이후 신축 빌라 거래량 47%가 증가했습니다. 규제는 물을 막는 댐입니다. 물은 댐을 넘지 못하지만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시장입니다. 네 번째 이유, 정보의 분산성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시장에는 수백만 명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서로 각자 다른 정보, 다른 경험,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자는 강남 골목길까지 압니다. 어느 학교가 좋고 어느 지하철역이 가깝고 재건축이 언제 되는지 압니다. 목동 부동산 투자자는 목동 초등학교 학군을 줄줄 깨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가 어느 학교 배정인지 다 압니다. 이 모든 정보가 시장 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이게 바로 하이에크가 말한 분산된 지식입니다. 반면 정부는 서울시 공무원 몇 명이 보고서 몇 장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을 판단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관료라도 수백만 시장 참여자의 지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정보량의 싸움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정치적 동기입니다. 이게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정부는 표를 의식합니다. 선거가 있고 여론이 있고 지지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처방에 집중합니다. 다음 선거 전까지 효과를 보여야 하니까요. 스탠포드 대학 정치학과 2020년 연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은 평균 선거 주기 2년 전부터 단기 성과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2018년 9.13 대책에 대한 일례를 보겠습니다. 핵심은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였습니다. 발표 당시 여론은 환영했습니다. 투기 세력을 잡는다, 부동산 값 잡는다,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2년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KB국민은행 데이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018년 대비 2020년 29.8%나 상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기 여론에만 집중하고 시장 메커니즘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것도 나쁜 방향으로요.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했습니다. 선한 의도였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집주인들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계약 갱신 전에 미리 임대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KB부동산 리보온 2021년 조사입니다. 상한제 시행 전 6개월간 서울 전셋값은 18.2%나 폭등했습니다.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급등을 유발한 겁니다. 이게 역선택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 시차의 문제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정부 정책은 발표부터 실제 효과까지 평균 12개월 걸립니다. 이 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22년 보고서에 발표된 내용이죠. 그런데 그 12개월 동안 시장은 이미 10번도 더 바뀌어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금리 인하가 좋은 예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렸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나타난 건 18개월 후였습니다. 그 사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했습니다. 정책 효과가 나올 때쯤엔 시장은 이미 회복 중이었습니다. 정책은 항상 한 발 늦습니다. 시장은 이미 앞서갑니다. 이게 시차의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이유, 글로벌 자본의 이동성입니다. 돈은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은 즉시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2010년대 중국 사례입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결과는 중국 부유층 자본이 밴쿠버, 시드니, 뉴욕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 데이터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밴쿠버 주택 가격 83% 폭등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책으로는 글로벌 자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홉 번째 이유,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입니다.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됩니다. 정부 개입 없이도 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2000년대 초 미국 닷컴 버블이 좋은 예입니다. 기술주가 폭등했다가 폭락했습니다. 정부가 뭘 했을까요? 거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조정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02년 바닥을 찍고 2003년부터 회복했습니다. 정부 개입 없이도요. 열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장은 가격 신호로 작동합니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수요와 공급 정보가 응축된 신호입니다. 강남 아파트가 20억이라고 하면 이 가격에는 학군, 교통, 재건축, 미래 가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가 왜곡됩니다. 부동산 값이 20억인데 정부가 10억으로 규제하면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사라집니다. 그 결과 암시장이 생깁니다. 프리미엄이 붙고 뒷거래가 생기고 시장은 왜곡됩니다. 1970년대 미국 가격 통제가 완벽한 사례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물가를 통제했습니다. 임금 동결, 물가 동결. 모든 가격을 정부가 정했습니다. 결과는 대참사였습니다. 미국 경제학회 저널의 1975년 분석 내용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기간 중 암시장의 거래량이 340% 증가했습니다. 슈퍼마켓에는 물건이 없고 주차장에서는 암거래가 성행했습니다. 이게 가격 통제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책을 무시하고 투자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책 발표를 역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값 잡겠다고 하면 그건 부동산 값이 더 오를 신호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왜냐고요? 정부가 개입할 정도면 이미 시장 과열이 심각하다는 뜻이고 시장은 그 신호를 더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총 25번 나왔습니다. 부동산 값은 50% 올랐습니다.
대책이 나올수록 부동산 값이 올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전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정부 규제가 나오면 그 시장은 이미 과열됐다는 신호입니다. 진입보다는 관망하세요. 둘째, 정책과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을 찾으세요. 규제받지 않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2017년 주택규제 강화 후 상가, 오피스텔 시장이 급등한 게 좋은 예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믿으세요. 정책은 바뀌어도 시장 원리는 안 바뀝니다. 100년 전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했고 100년 후에도 작동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책이 시장을 못 이기는 10가지 이유를 배웠습니다. 정보 비대칭, 인센티브 차이, 적응 속도, 정보 분산, 정치적 동기, 역선택, 시차, 자본 이동, 자기 조정, 가격 신호. 모두 구조적 이유입니다. 이건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부 정책 발표를 들을 때 속지 마세요. 시장을 읽고 현명하게 투자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